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저희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실전 매매 시간이죠. 이 방송에서 매수 매도하며 실제로 이 포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든든히 꾸려주시는 두 분 소개할게요. 박민영의 SNS에 느낌 있는 멋진 아저씨 박재영 차장,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최근 공격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홍섭 주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박재영 차장님. 왠지 공식 아저씨가 된 것 같아가지고. 멋진 아저씨, 느낌 있는 아저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방송을 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나 봐요. 어제 저희 부장이 그 경남제약 주주분들 뭐 이런 만난 자리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거기 자리에서 한 분이 그러셨대요. 12시에 박민영 앵커가 하고 있는 그 실전 매매 방송을 잘 보고 있다. 너무 재밌다. 근데 오늘 그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못 봐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권 주인님, 어떠세요? 좀 이제 막 의욕이 더 고취되십니까? 네, 점점 부담감은 더 많이 늘어가고 의욕도 뭐 어느 정도 뭐 일단은 방송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전 매매 투자에 대한 그 컨셉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새로운 이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할 부담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좀 수익률이 더 많이 내서 시청률이 뭐 경제 방송에서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올라와요. 이 조다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캐릭터가 확실히 좀 굳혀지신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일단 그리고 정수현님께서 유닛 테스트 어제 급등하길래 매도했습니다 하면서 수익 실현했다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뭐 이 시간 이 나왔던 종목들로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의 제보가 한 분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좀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어떠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안 팔았어요. 네. 그죠? 오늘 또 많이 빠져 속상하네요. 근데 뭐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잔파도에 좀 휩쓸리지 않고 물론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 이 시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저나 우리 권주임이나 박앵커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좀 전달을 해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방송에 좀 임할 거고요. 네. 공식적으로 아저씨가 돼서 기분이 아저씨, 약간 기분이 약간 좀 묘하긴 한데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업력이 좀 있으니까 그 업력, 이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아저씨 입장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나의 경력이 나의 아저씨의 기반이다. 뭐 좋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 포트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포트 잔고를 좀 보시면요. 유닛 테스트가 오늘 좀 4% 정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일단 5%대입니다. 유니드도 5%대이고요. 대림 CNS는 보합권, 태형건설 어제 매수했었죠. 1%대 손실 구간이고요. 코스맥스 BTI 하이비전 시스템이 조금 손실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트 조정을 조금 해볼 생각도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저희도 좀 짚고 갈까요?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권, 권홍섭 주임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어저께 자정을 넘어서까지 감리를 하면서 뭐 새벽 2시 정도에 끝났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고의적이냐 이 부분입니다. 뭐 금감원 쪽에서는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나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당시 금감원에서 지정해준 한국공인회계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냐 이러한 그 계속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늘 오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하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상 그때 2015년에 판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그 공시로 인해서 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그러나 이제 이번 1차 감리위원회만 열렸을 뿐 또 차후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진정권에서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재 24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 36만 원 정도에서는 뭐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사실 이게 감리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벌금 뭐 어느 정도 맞고 끝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결과인데 그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회계감리가 그때는 그랬었고 이때는 이랬었고 회계사가 아닌 이상 회계사여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게 너무 아저씨라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죠. 셀트리온 사태를 봤을 때 네. 그때도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어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다른 같은 회사인데 네. 뿌리가 같은 회사인데 다른 회사로 해서 지들끼리 실적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명백한 회계부정 아니냐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한진칼 진에어 말씀드릴 때도 그때 국토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또 와서 뒤늦게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을 뭐 하니 뭐 진에어를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은 사실 피하는 게 맞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라고 바이오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탐욕에 의해서 바닥을 잡아야지라는 욕심이 35만 원 이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제대로 될 거야. 이성을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런 투자는 사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관심을 조금 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판단은 좀 참고하시고요. 채팅창 오늘 활성화되고 있네요. 건주임님 이발하시고 동안되신 듯 귀여워요라는 글도 있고요. 박재영 차장님 또 살게요. 수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라 하기엔 너무 동안이세요. 정수연님이 이야기 주셨네. 적립식으로 살 종목도 안내 부탁드려요라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창까지 안내 드렸고요. 오늘 종목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남자의 종목 열어봅니다. 네,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이고요. 건주임님의 종목이 한양 ENG 그리고 쌍용양회 요즘 호랑이 기운을 쏟아내고 계신데요. 범띠시라 그런 걸까요? 일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쌍용양회 먼저 갈게요. 궁금합니다. 쌍용양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쌍용양회 살까 현대시멘트 살까 고민하다 쌍용양회 샀는데 배 아파 죽겠다 나 죽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왕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현대시멘트 하시죠. 왜 쌍용양회예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시멘트 쪽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점유율이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그 북한과 이제 남북 경협을 할 때 시멘트를 현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단가가 한 7센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7센트 정도고 우리나라 시멘트 원가 기준 한 20달러. 20센트 정도, 20센트 정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격 괴리 차를 좀 좁힐 수 있는 게 바로 어느 정도 북한 기업과 우리 남한 기업이 합치는, 그러니까 공동 투자하는 그러한 그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쌍용양해하고 아시아시멘트 이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계속적으로 남북에 좀 잡음이 발생하면서 약간 좀 밀리는 흐름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6월 달까지는 현재 뭐 가는 종목이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쌍용양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분야 1위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SOC에 기반된 건설과 그리고 아파트 뭐 대규모 수주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쌍용양해를 오늘도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6월 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번 포트에 편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유통 물량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쌍용양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네. 부분은 괜찮을까요? 거꾸로 이제 품절주가 되는 거죠.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그렇죠. 유통 지시가 적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도 뭐 유통 지시가 적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호가나 그리고 그 물량 부분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만약에 상승한다면 뭐 가파른 상승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뭐 주가가 안 올라간다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양해요. 좋습니다. 얘기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 네. 집중하고 계시죠? 그럼요. 뭐 열심히 자꾸 듣고 딴 거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 아니시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쌍용양해 의견 어떠신데요? 이게 대북 관련주로 엮여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검지님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저는 그 데이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몰랐거든요. 중국에서 시멘트를 가져오는데 7센트에 가져오고 우리나라는 원가가 20센트다.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이 통일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시멘트를 쓸 거라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 수치로 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쌍용량의 투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쓴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배당으로만 35%를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주주집은 많고 이게 PF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구 전략도 해야 되고 PF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익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배당을 다 해버립니다. 고배당, 이익도 잘 나고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 성향도 높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할 때 너무 자본이득에만 목을 매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배당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뭐 주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량에 오늘 지금 딱 한 주만 매수를 해볼게요. 저 포트에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요즘에 뭐 남북 경협주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 매수를 해놓고 뭐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 뭐 33,800원대입니다. 한 주 매수를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열심히 고민하고 일단 한 주를 놓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생각. 33,800원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33,850원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권주임님, 네. 좀 갑작스러웠나요?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시멘트주, 경협주 이렇게 좀 포트에 넣고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싶었던 그런 찰나에 마침 얘기를 해주셔서 맨 끝에 저희가 항상 쫓겨가지고 매수매도 하려니까 제가 실수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좀 행동을 해보려고요. 일단 뭐 지금 뭐 호가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고세 또 한 주지만 수익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쌍용양회까지 살펴봤고요. 첫 종목이었는데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였죠. 이제 박지영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요즘에 시장에서 막 엄청 주목받는 뭐 테마가 있거나 이런 쪽의 종목은 아닙니다.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죠. 뭐 기업이나 개인 정보 부분을 맡고 있는데 제 친구가 여기 다녀요. 네. 그래서 오늘 너네 회사 괜찮니? 이렇게 좀 카톡을 보내봤더니 야, 우리 오늘 이사하느라 바빠 이러더라고요.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사옥이죠. 아니면 너무 친해서 그런 건가? 너무 친한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 오후에 뭐 끝나고 만나서 한번 우리 방송 같이 하는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라고 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왜 보시는 거예요? 네. 이 회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수식어가 몇 개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업체고요. 업계 1위입니다. 그것도 단독 압도적인 1위. 개인정보에서는 압도적인 1위 회사입니다. 여기에 진입장벽까지 가지고 있어요. 해자를 가지고 있는.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나 이제 진입하지 못하는 해자를 가진. 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제 개인 분야 신용평가는 점유율 75%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3개 정도의 경쟁사가 있는데요. 2위 업체가 20% 정도고요. 3위 업체가 4% 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75%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1위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안 좋았다가 한 해에 막 200%씩 300%씩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 126억 나오면서요. 1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12사업부 크레딧 브로라는 사업부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나이스지 김이 예,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개인 신용정보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요새 뭐 카카오 대출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를 너도 나도 인가를 내줄 수 있을까요?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인가를 받기 전에는 이제 뭐 들어올 수 없죠. 보통 이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성장 산업은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레드오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인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신용정보의 데이터는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AI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사실 AI라든지 이런 이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빅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뭐 구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사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서 민간 컨설팅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 정말 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가진 인력 가지고 소싱하면 컨설팅 비용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가 나가서 그 상품 소개 발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 뭐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요. 이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시기다. 그간 견실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저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만큼 좋아 보이는 차트가 사실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주봉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급격하게 오르면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언제 이렇게 빠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전고점을 본다면 14,500원?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수급도 외국인은 정말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맞아요. 기관도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거는 개인뿐이 없어요. 수급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움직임, 외국인 기관 매수, 저는 뭐 수급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다 뭐 실적도 좋고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 코너 바로 뒤에 저희 프로그램의 쩐의 전쟁 신세계에서 김근호 연구원의 포트에 지금 현재 담겨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좋습니다. 관심이 충분히 가고요. 뭐 앞서 정수현님께서 적립식으로 살 종목도 얘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좀 직장인이 뭐 매달 조금씩 사가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괜찮은데요. 적립식으로 사실 거면 저는 차라리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일단은 적립식은 살짝 빼놓고 가도록 하죠. 두 종목 들어봤고요. 와, 시간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가네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권홍섭 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한양 ENG입니다. 권 주임님 요즘 스타일이 참 바뀌었어요. 그죠, 박 차장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 와, 왜요?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이 부담도 감내할 만큼 좋다라고 보는 이유. 네, 일단은 현재 그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보자면 SK 머티리얼즈나 뭐 동진세미캔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좀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양 ENG는 그 반도체 클린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업체인데 이런 그 전방 산업에 대한 그 공장 증설과 그리고 뭐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투자 그리고 평택의 공장의 2층 공장 클린룸 시설 수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이런 그 클린룸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양ENG 지금 뭐 PBR 솔직히 한 5배, 7배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차트 모양새도 이쁘고요. 따라서 뭐 여기서 한번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339%로 뭐 증가율로만 놓고 봤을 땐 1위라고도 하고요. 이 남북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래서 누가 막 종목 토론방에 날래오라우 막 이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원전 관련주 맞아요? 네, 뭐 일단 플랜트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는 반도체 쪽을 더 쳐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양ENG 박지영 차장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막 올라가는 차트에 또 IT 종목이면 박 차장님이 가지고 왔을 법한 종목인데. 네, 저도 이거 보고 있었어요. 네. 괜찮더라고.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왜 보고만 계셨어요? 두 분 다 9일 동안 올라갔는데. 그 전에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한 6종목, 10종목 이제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두 종목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더 좋은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한양ENG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역시 실적 좋고 반도체 공사의 전공정에 들어가는 클린룸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뭐 대표적인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차트도 좋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한양ENG. 아쉬운 게 FST 어저께 사실 박재영 차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네. 종목인데 제가 사지 않았었잖아요. 네. 두 번이나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매수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장도 5% 급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반도체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FST도 그렇고 SFA도 그렇고 또 유닛 테스트도 그렇고 이쪽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권주임님, 네. 뭐 IT 쪽으로 좀 방향 선회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 한양ENG를 계기로?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뭐 에코 마일스톤이 뭐 남북 경협주들 이제 하나씩 갖고 오는데 이런 그 이유는 뭐냐면 6월까지는 약간 좀 장세가 어렵습니다. 뭐 오늘 뭐 좀 반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급등 아니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차트 조건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뭐 반도체 쪽이 당연히 여기에 그 상승 테마로서는 주도주가 될 예정이지만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또 6월에 또 신흥국 위기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갔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곧장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MLCC 쪽 좋아하시나 봐요. 이 회사가 2차 전지, MLCC, 뭐 양극재 쪽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는 좀 다양한 2차 전지 소재도 하고요. MLCC 관련된 필름도 합니다. 네. 2차 전지도 핫하고 MLCC도 핫하기 때문에 둘 다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감자하고 어제 20% 급등했어요. 감자하고 액분하고 뭐 재상장했죠. 바빴네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좀 사양 산업이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차 전지 2분기부터는요. NCM 관련된 소재 매출이 확대될 거고요.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1분기에도 매출이 1211억 나왔습니다. 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9억 나오면서 4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NCM 매출이라든지 MLCC 2형 필름 양산에 돌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고요. 네. 하반기에는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 사업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2017년도에 절연 필름이라든지 이런 좀 부진한 사업부들의 구조조정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악성 재고도 많이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됐고 뭐 액면 분할을 감자라든지 액분해가지고 재상장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코스모 신소재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LCC 하면 사실 사막 콘덴서가 있잖아요. 박 차장님의 네네네. 종목이었고 실제로 오늘 또 5% 급등, 뭐 꾸준하게 이 소개된 이후부터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막 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둘 중에 사라면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산다라고 하는 사막 콘덴서를 좀 보겠어요.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 변동성이 좀 크고 네. MLCC만 봤을 경우에는 저는 사막 콘덴서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MLCC 쪽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어제 무라타가 그 대만 업체랑 계약을 원래 이제 자동차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데 IT 쪽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야게오나 삼성전기나 사마콘에서나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땡기는 이유는 그 계약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IT 쪽으로 선회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무라타에게 비싼 가격에 IT용 MLCC 사갔다라는 것은
지금 MLCC 업황이 쇼트지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IT용 MLCC면 삼성전기잖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미스터 유님이 MLCC는 삼성전기 쪽이 좋지 않은가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뭐 오늘 반등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기판 쪽에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탄력은 둔한 것 같아요. 덩치가 더 크니까. 사마콘덴서는 그거보다 덩치가 작으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그거보다 더 작지만 리스크는 조금 더 큽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죠. 난 뭐 급등 급락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코스모 신소재고,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야지 그러면 삼성전기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중간 정도인 사마콘덴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급등 급락주 좋아하시는 권홍석 주임님? 네. 코스모 신소재. 네, 뭐 코스모 신소재도 괜찮고요. 그래도 사마콘덴서가 또 급등락 좀 잘하니까 그래도 이제 상승으로 급등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뭐 거기 콘덴서 들어가는 거랑 MLCC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마콘덴서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사마콘덴서 사실 한 번 놓쳤던 종목이에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MLCC 이쪽 종목들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네 종목 이야기를 싹 다 들어봤는데 마음이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마콘덴서 오늘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아니었어요. 박 차장님이 좀 예상 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 차장님 지금 5% 급등인데 가격을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현재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좀 낮춰서 걸어놔 볼까요? 보통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가격에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74,100원에 네. 한 주 넣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 두 종목을 매수했어요. 매수됐습니다. 와, 포트에 종목에 꽉 차 있네요. 사마콘덴서, 쌍용양회 오늘 각각 한 주씩 매수를 했습니다. 쌍용양회는 좀 추이를 볼 거고요. 사마콘덴서 분위기 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던 이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적게 담아봤습니다. 자, 유니드와 유니테스트 수익 구간인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두 분과 의견 공유해봤고요. 그에 따른 실전 매매까지 끝이 됐네요.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방갱커의 올백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 떠내 전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가자 최종 질주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간혹 이거 끝나면 SNS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권홍석 주인님, 박재영 차장님 두 분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